노동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합격예법학원의 김기범 강사님 강의를 들었었고요. 객관식 강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이제 기본 이론서로 한번 공부를 하고 객관식 문제풀이 매일매일 좀 하면서 답안감을 유지하고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합격예법학원의 신정훈 법무사님 강의를 들었고요. 민법이 사실은 1차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 풀로 듣고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요약 강의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 강의를 모두 수강을 했었고요.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항상 객관식 문제풀이, 이제 OX 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법에 대한 감을 유지하려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림법학원에 계시는 이주영 강사님 강의를 이제 들었었고요. 사회보험 자체가 사실 매년 개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신판 강의 그리고 최신 자료를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험 전에 합격예법학원에서 하는 또 요약 강의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나진석 강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는 하루짜리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두 강사님 자료를 합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영학을 선택 과목으로 정했었고요. 경영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요. 저희한테 좀 친숙한 인사도 있고 조직 경영도 있지만 이거랑 별개로 회계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품질관리도 있고 상식에 기반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300제, 2000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차를 두 번째 보는 해에 사람들의 보통 헌동차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 헌동차 시점엔 합격을 하고 싶었어요. 스터디 카페 이제 7시 반쯤 오게 되니까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이제 1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2차를 10시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3월까지는 매일매일 한 2시간씩 계속 민법 문제풀이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3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1차 시간도 이제 한 3, 4시간 조금씩 더 늘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사회보험 최신 강의를 듣는다든지 학원에서 제공하는 좀 요약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3월까지는 한 9대1에서 8대2 정도 이제 1차와 2차의 비중을 가지고 갔다면 이제 4월부터는 6대4에서 5대5까지 거의 비슷하게 1, 2차 비중을 가져가게 됐고 5월부터는 첫 주와 둘째 주는 9대1 정도로 해서 1차가 9, 2차가 1 정도 되게 그런 비중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2주 동안에는 오로지 1차에만 이제 투입을 했었어요. 1차에 대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지 않는 11월부터도 1차를 쭉 해온 거고 4월, 5월에 가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2차를 어느 정도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1차가 끝나고 2차 막판으로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1, 2차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2차를 정말 다시 제대로 들어간 게 이제 11월에 첫 해 수험 불합격을 확인한 시점부터였기 때문에 그 해 연말까지는 조금 러프하게 공부를 했었고요. 1기 기간 동안에는 그 시즌에 진행되는 과목만 공부를 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2기하고 3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주말에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보통 3과목씩 공부를 했었어요. 노동법하고 행정생송은 매일같이 공부를 했었고 인사나 경조는 격일로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 한 달이 되는 시점부터는 교재를 보는 것 외에 모의고사 자료 등을 다 봐야 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까지 스터디 카페에 오고 한 달 동안은 15시간에서 16시간 그 정도의 공부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노동법은 합격예법학원에 계시는 손승주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메인으로 하는 과목이고 2는 노조법, 노사관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 과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판례를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계속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현출하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생송법은 합격예법학원에 계시는 윤성봉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평소에 안 쓰는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선 암기부터 끝내자. 이거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자. 일단 문장부터 암기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면서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차 세 번째 과목은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합격예법학원에 계시는 김종원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념을 외우고 개념에서 뭐 중요성을 파생하고 중요성에서 나머지 막 연결점들을 막 찾아내서 글을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 암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개념을 암기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문장이 조금 매끄러울까 생각을 하면서 현출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법 과목들은 딱딱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안을 쓰는 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과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내가 문장을 제대로 만드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산으로 가는 답안을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택 과목 3가지 중에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었고 현재는 하우패스에 계시는 오수영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개념 암기부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이론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뭐 개인에 대한 이론, 집단에 대한 이론, 조직에 대한 이론, 이 하나하나 이론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 문장 방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가 답안의 핵심이에요. 경영조직은 사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경영조직을 선택한 수험생이 많다 보니까 답안에서 원하는 답만 제대로 잘 써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는 힘들긴 하지만 사실 점수적으로는 꽤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2차에서 핵심은 내가 답안지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느냐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해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첫 해 시험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나니까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답안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쓰고 나니까 완성된 문장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해석해서 잘 옮겨 쓴 답안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답안에 대해서 좀 뻔뻔해져야 된다. 내 주장에 대해서 좀 뻔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확신을 조금 갖게 됐어요.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해서 나의 문장으로 잘 옮겨 쓰는 훈련을 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했던 공부법이 빈칸암기법인데요. 판례나 아니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체크판이라는 걸로 해서 글자를 다 색칠을 해놓고서 나중에 초록색 셀로판지 같은 걸로 가리면 그 글자가 안 보여요. 그 문장을 그 가린 채로 읽으면서 여기에 키워드가 어떤 거였지를 계속 입으로 되살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외워지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체크펜으로 이제 색칠하지 않은 다른 문장들도 계속해서 살을 붙이면서 암기량을 늘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고 반복해서 현출하고 이게 많이 연습이 되셔야 답안지를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좀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기, 3기가 되면은 매주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 첨삭자의 첨삭본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가 내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요. 그 핸드폰 PDF 스캔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촬영을 했었고 그 모의고사를 본 바로 다음 월요일 그날은 아예 하루 종일 제가 주말간에 썼던 모의고사 답안을 리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아이패드에 봤던 모의고사를 다 넣어놓고 선생님께 받은 모범 답안지 기준으로 다 직접 첨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됐구나를 이제 답안지 쓰자마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리뷰를 한번 했죠. 그 주 주말이 되면 내가 전주에 썼던 답안지에 대한 또 첨삭본이 오게 되니까 돌아온 첨삭본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2번을 딥하게 공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저도 2년 3개월에 수험을 했지만 불안하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은 매일매일 루틴함을 쌓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년 차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매일매일 정말 루틴한 삶을 살았고 이 루틴하게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나를 좋은 성과로 이끌어가 줄 거다. 이 불안감은 수험을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친구 같은 존재니까 이게 더 커지지 않게만 내가 마음 관리를 잘 하면서 이 과정을 완주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리시고 나를 믿으시고 매일의 루틴함을 쌓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는 좋은 점수, 생각보다는 좋은 답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으시고 매일의 성실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